사람은요, 굉장히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권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리맡길 때는 조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김건희의 이 마드리드 방문 관련해 가지고 박지원이가 다른 어떤 비난하는 사람들에 반해서 극찬을 하는데 박지원이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제 내리막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치 않으니까 살아남으려고 극찬을 하는 프레이드를 하고 있지요. 그전에는 자기가 뭘 가진 듯이 엑스파일을 언급하더니만 이제는 또 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지원 같이 흘러간 물에 대해서, 힘 빠진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유치한 일이고요. 내가 이 정권 들었다고 설치는 것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민정부 들어서요, 과거 YS 때 설치는 좀 있었습니다. YS의 일종의 집사 비슷한 친구가요, 돈을 여기저기 막 받아 먹다가 구속돼 깜빵에 갔습니다. YS 정권에 크게 타격을 입혔지요. 그래서 YS가 돈에는 좀 초연한가 싶었는데 그 집사가 사고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아들이 사고치고, 그래서 YS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YS의 똘마니들 중에 제일 미천한 위치에 있던 집사가 이제 사고 치면서 그 정권의 사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DJ 정권 들어서는 아들 3명에다가 척건들이 이제 거의 골고루 사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좀 나은가 했더니 또 노무현의 집사격인 친구 같은 인물이 또 초장부터 심지어 결혼 축하금까지 빙땅 쳤다 이렇게 되면서 큰 사고를 쳤죠. 그리고 난 뒤부터 오른팔 왼팔들이 또 사고를 쳐서 사실상 출발부터 국민이 아는 이미지와는 다른 사고친 기반 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권의 말로를 보면 삼성공화국 외치다가 끝날 때는 삼성이 먼저 발을 뺐죠. 자, 그리고는 MB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MB 정권 때도 형님하고 이 왕집사라고 부를 만한 왕차관이 있었죠. 이 정권 뒤에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차관 밑에서 쫄병들이 이 정권에 좀 들어가서 있죠. 사고 안 치면 내 뭐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왕차관은 사고 쳤고 형님도 사고 쳤죠. 그리고 본인도 지금 아직도 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형집행 정지돼서 8.15 때 풀어준다나요? 자, 그때 업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 3인방은 유명했습니다. 설쳐대는 꼬라지가 가관이었어요. 나도 그것들 좀 비판했더니만 이제 나중에 저한테도 압력이 들어오고 주변에 다 압력을 넣더만요. 내 방송하는데도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3인방 비판을 했더니 웃기는 것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가호위로서 설치다가 이제 저거 대통령까지 잡아먹었고, 거기에서 3인방이 베드로보다 더했죠. 첫 닭이 우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하리라가 아니라 거의 떠넘기다시피 해서 저들은 싸게 때우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나갔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순실만 빼놓고 다 빠져나갔지요. 최순실이 지금 생각할 겁니다. 정말로 나쁜 것들이다. 다 강남에 집 한 채씩 잡았죠. 그 비싼 아파트를요. 자, 그 다음에 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정권을 적폐청산이라고 부패한 정권이냐 몰아내더니만 지금 안 봐도 바이오. 지금 문 정권에 바이오 하는 바람에 바이오 주식 사는 사람들 다 힘 좀 있는, 정보 좀 있는 친구들이 공무원 중에 주식 샀다가 반에 반토막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소리 들립니다.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말할 것도 없고 태양광도 말할 것도 없고 사모펀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의 깊이나 폭을 보면 점점 진화해 가고 있어요. 척건들이 대부분이 크게 분야를 나눠서 해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권의 분위기 속에서 일개 성남시장을 하던 이재명이한테 거론되는 혐의가 지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일개 지방의 시장이 저렇게 할 수 있냐? 배짱이 좋고 간이 두둑하게 크면 저렇게도 할 수 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올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앞장서서
거기에 옆에 척금 매딘방 해서 그 사람들 생각은 이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 핵심 관계자, 요즘 핵관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윤핵관, 이핵관. 솔직히 말하면 이 핵관이라는 데 거론된 자들은 곧바로 다 귀양을 보내거나 관직을 박탈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핵관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핵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핵심 관계자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언론에 거론되기를 극히 꺼리면서 철저히 숨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내가 핵심 관계자다라고 하며 포럼해서 58명이나 줄을 세우고 내가 건희사랑의 대표다 하면서 당 대표부터 그 측근들까지 야근야근 욕하고 비난하고 난 이준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저런 친구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건희사랑의 대표라는 강신업이가 저러는 행태, 저걸 방치하는 청와대 행태도 출발부터 엄청난 고장이 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윤은 귀국 즉시 건희사랑을 해체하고 강신업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장제원을 불러서 포럼 해체하라고 해야 됩니다. 적어도 윤이 정의를 지향하는 포청천 같은 검찰총장의 이미지로 대통령이 됐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건희사랑을 해체하고 그 대표를 조사하는 거. 뭐 때문에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떠드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왜 그런 오만방자한 자에게 주의를 못 줬는가? 보통 청와대에요. 민정수석실이나 정무실 같은 데서 사람 보내서 저렇게 행동하면 조심하라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겁주려고도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청와대의 보편적 행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겠나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건희사랑을 대통령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건희사랑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가타부타 언급할 차원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최순실이가 완전히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들은 거는요. 박 정권이 들어서고 1년하고 한 반쯤 지났을 때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윤회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것은 한 1년 반쯤 지나서 확실히 파악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재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항상 이 권력의 향배에 대한 이야기는 재계가 제일 정확해요. 재계 관계자의 입에서 요즘 이 정권의 인사나 모든 중요 결정은 누가 하고 있다더라라는 말이 쫙 퍼지면 그거는 거의 99.99%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건대 최순실 때와 유사한 이야기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내 경고합니다. 충고하고요.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은 곧 수습 못할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세상에 저런 이야기를 대놓고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장수밖에 없다. 내 정권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하다. 훈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아니면 수박이라도 한 10통 보내줘야 되겠다. 뭐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일을 해도 시원찮을 건데 이제 저거 좀 캐보고 뒷조사 좀 하고 그리고 저거 유튜브 노란 딱지 매기고 방송 못하도록 좀 해라. 어제도요 5개 했는데 4개가 노란 딱지였어요. 뉴핑에. 아직도 노란 딱지예요. 생방도 뭐 노란 딱지. 요즘에 거의 80~90%가 노란 딱지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한 개씩 좀 더 풀어줍니다. 그래봤자 사실은 수입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지요. 자, 그래서 쟤야 어차피 굶어 죽어도 이번 바로 살아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니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권력자 윤석열이 설치는 거는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 옆에서 선출받지 않은 자들이 설치면 그거는요 정말 가스로운 이야기입니다. 호가호위잖아요. 대통령 부인도 설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뽑았습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부인도 러닝메이트라고 투표지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국민의 수준에 대한 반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요, 직원하고 또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서기 엄청 꺼립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온갖 비리들이 난무해도 안 났습니다. 왜? 왜 내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남하고 척지냐? 누군가 하겠지.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골마 터져가도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자들에 대한 소문도 좀 들어봐라. 그래서 전부 해체하고 집어넣고 안 나오게 좀 해라. 못하면 이 정권은 앞에 정권들이 그랬듯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 각오는 하고 있어라.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